여러분, 혹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무산됐던 일 기억나시나요? 당시 이 합당을 두고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로 불리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. 이 상황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지도 한 곽상원 의원이 딱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. 유튜브라는 게 그냥 방송을 내보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진짜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. 이 의혹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.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분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. 바로 유튜브가 현실 정치를 말 그대로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, 그 원인부터 해법까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. 이런 현상이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이른바 유튜브 아리는요,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. 꼭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?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계속 논란이 되고 한 해 동안 소속 의원이 무려 106명이나 그 방송에 나갔죠. 그럼 국민의힘은 다를까요? 처음 출마했을 땐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가 고성국, 전한길 같은 보수 대형 유튜버들이 우리 후보라고 지지하니까 단번에 당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심지어 예전에는 보수 유튜버들한테 국회 출입증, 그러니까 입법보조원 자격을 주려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국회의원들이 공천받고 당내 지지를 얻으려면 거대 유튜버들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 방송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아주 이상하고 기형적인 구조가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유튜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정치적 힘을 갖게 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, 바로 정당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이나 대의원들이 당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그 힘이 강성 당원들에게로 급격하게 넘어갔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.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된 당원들이 정치적인 정보를 얻고 의견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뭐냐는 겁니다. 네, 바로 유튜브입니다. 자, 여기서 바로 새로운 권력의 공식이 생겨나는 겁니다. 유튜버들이 당원들의 여론을 만들고 그 당원들이 투표로 정치인을 움직이는 거죠. 그러니 정치인들은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유튜버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동시에 유튜버들은 슈퍼챗 같은 막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제도권 언론의 감시나 규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디지털 요새를 쌓아올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고 또 더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, 바로 그 기술적, 심리적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. 바로 알고리즘이에요. 유튜브 알고리즘은 뭐가 진실인지, 어떤 게 공정한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오직 하나의 목표, 즉 우리가 영상을 하나라도 더 오래 보게 만들어서 광고 수입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죠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상, 내 생각과 비슷한 영상만 계속해서 추천해 줍니다. 그러다 보면 결국 나와 다른 의견은 전혀 들을 수 없고 내 생각만 계속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반향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. 이 과정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우리 마음속 편향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또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. 역시 내가 맞았어. 저쪽은 다 틀렸고 악이야. 이렇게 믿어버리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가 만들어낸 메커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.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게 점거됐던 끔찍한 사건 기억하시죠? 2023년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
이 두 사건 모두 시작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버들이 퍼뜨린 선거 부정 음모론이었어요. 온라인 세상의 분노가 현실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준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. 자,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하면 이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니라 이 도구를 잘 활용하는 현명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명확하고 또 실천 가능한 3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. 첫째, 일부러라도 정보 편식을 깨야 합니다.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.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은 어떤지,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언론은 뭐라고 하는지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. 둘째, 분노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.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할까요? 바로 우리의 분노와 클릭이 그들의 슈퍼챗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꿰뚫어 봐야 합니다. 이런 감정적인 선동에 한 발짝 거리를 두는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신이 아니라 토론의 문화를 되찾아야 합니다.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. 합리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 결국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이자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. 하지만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줄 것인지 그 선택의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.